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니체가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독단을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노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노인은 보통 노인이 아니라 산속에 살면서 우주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그 성자였어요. 그 성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들에게 뭘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들어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라투스트라에게 성자가 한 얘기, 사람들에게 뭘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들어주라. 이 말은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사람들을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돈이나 소유물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케네디라는 젊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희망을 넣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내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해서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가 미국 내 흑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티벳에 보면 달라이 라마가 또 그런 티벳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들어주어라. 이 말은 성자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니체 자신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자신의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은 단지 돈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허한 상태, 정신적으로 공허해하고 있습니다. 그 팝송 연주 같은 거 보면 그 열광하는 거 보면 그것이 다 그 공허감을 느끼는 거기서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수백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고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자의 말대로 짐을 같이 나누어 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관계, 좋은 인간관계,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성자의 말은 개인주의에 대한 거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가까이 인접한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그 시장에서 줄타기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초인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인간은 뛰어넘어야 할 존재다.
뛰어넘어야 할 존재란 말은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부정적인 면, 약점 같은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초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니체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초인 하면은 슈퍼맨을 연상합니다. 초능력을 발휘하는 초인. 그런데 원래 독일어의 초인은 위버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오버맨이라고 번역한 것을 아마 일본 사람들이 초인으로 번역한 듯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초인은 슈퍼맨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한 단계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이나 예술,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고안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키워나가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탐구 활동은 가치와 신념이나 이상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히 생존이나 번식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세상을 보다 낫게 만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라투스트라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조수의 썰물이 되려 합니까? 자신을 초월하기보다는 동물과 같은 상태로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동물과 같은 상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니체는 여기서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간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본적인 본능과 욕망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진보하기보다는 퇴보하는 것을 만족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학적인 또는 문화적인 면에서 계속 전진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성공한 비즈니스맨, 최고 경영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토요일 날 밤에 뭘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나타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한 주를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초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에서 인간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원시 상태에서 문명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벌레가 많아요. 여러분은 한때 원숭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인간조차도 어떤 원숭이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도 원시인과 문명인의 잡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련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서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그런 과정. 그것이 세련되는 길입니다. 또 이것이 초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초인 개념이 나왔습니다. 니체의 핵심 사상의 하나죠. 몇 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 인간이 앞으로
신과 같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초인이나 호모데우스 둘 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간의 약점이나 제한성을 극복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는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달성됩니다. 반면에 초인은 개인의 의지와 자기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호모데우스는 웰빙과 불멸의 상태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니체의 초인은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호모데우스는 인간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신과 같은 지위를 달성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니체의 초인은 인간이 개인의 의지와 창의성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나아간다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니체의 초인은 전통적인 도덕성, 인식적인 가치의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종교적 신념의 제약을 초월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존재를 향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활용합니다. 호모데우스는 기술력을 통해서 신체적인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반면에 니체의 초인은 자신의 의지로서 정신적으로 한 단계 나은 상태로 전진해 나갑니다. 호모데우스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달성됩니다. 기술을 통해서 신과 같은 위치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죠. 초인은 개인의 의지로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합니다. 창의성을 통해서 더 높은 존재 상태에 이르는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큰 조수의 썰물이 되려 합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니체는 당시에 물질을 중시하는 서구 문명이 정신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큰 조류는 인류의 전진을 상징할 수 있고 썰물은 퇴보 또는 더 원시적인 상태로의 복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일부 사람들이 인간 발전의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단순한 동물적 상태로 후퇴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높은 단계로 나아갔다 했을 때 이것이 금방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나선형의 형태를 그리면서 발전을 가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아주 높은 단계, 니체의 말대로 하는 초인과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니체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초인 그리고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는 말, 다음에 영원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은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